구강은 우리 몸의 시스템 중 방어와 면역의 출발점인데요. 때로는 이 구강에 아주 무서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입안의 공포 키워드. 3위, 치주염. 2위, 충치. 마지막 1위는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 네, 이 구강 관리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임플란트 주위염 어떤 질환일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만나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료 중이시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질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기 전에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주염 등에 의해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는 인공치아입니다. 치아가 상실된 부위의 치조골에 식립하여 자연치아와 같이 발음, 저작, 심미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이런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이 불편해지고 잇몸뼈의 소실을 동반하는 염증 반응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치료는 다 끝났는데 또 아플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십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자연치아와 같이 정기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연치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초기에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생기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증상은 좀 어떨까요? 임플란트 주위염 증상은 치주염과 비슷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가 나옵니다.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이로 인해 구취가 심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아플 정도로 큰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도 뭐 치주염처럼 치태나 치석 때문에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보통 임플란트 식립 3년 이후부터 많이 발생합니다.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강 내에 치태가 생기고 치태가 쌓이면 치석이 됩니다. 이때 치석은 잇몸과 치아 사이를 벌립니다. 그리고 치태와 치석 사이에 존재하던 구강 세균이 잇몸 내로 침투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치아와 임플란트는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있지만 치주인대의 유무가 매우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치주인대는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 존재하여 저장력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해주고 구강 내 세균에 대한 저항 역할도 합니다. 임플란트는 이런 치주인대가 없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균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심한 경우 잇몸뼈까지 녹아내려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탈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 그래도 좀 빨리 초기에 치료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치료는 빨리 할수록 결과가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임플란트 주위염이 많이 진행되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다면 치아와 같이 임플란트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어떻게 그럼 좀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요? 치료 방법은 비외과적 방법과 외과적 방법으로 나뉩니다. 기준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얼마나 심한가에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선 사진과 구강 내 상태를 보고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플란트 보철을 제거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청소 후 약물 투여를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비외과적 방법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경우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치조골 소실이 심하고 큰 통증이 동반된다면 외과적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문제가 되는 임플란트 주변 잇몸을 절개 후 염증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치조골 이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치조골 소실 또는 임플란트 동요도가 있다면 임플란트를 제거 후 다시 식립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려면 임플란트 치료 완료 후 초기에는 3개월, 그 이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정기검진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자연 치아보다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고 특히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다면 칫솔만으로 관리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및 잇몸 치료를 통한 관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위의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입안의 공포,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상담해주신 닥터 정준기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이었습니다.